여보세요? 네네. 예, KBS 공영노조 송창경 위원장님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성명서가 올라온 것 같아가지고, 아, 예, 예. 그게 오늘 발표한 성명서죠? 예, 오늘 발표했습니다. 예, 네. 23일자로 되어 있네요. 지금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KBS 본부노조의 파업이 80여일째 접어들었다고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파업 참가자들은 뭐 이렇다 할 그 상황 변화가 없자 몹시 불안하고 초조한 심리를 드러내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게 네. 어떤 그 모습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나요? 예, 지금 뭐 파업을 한지 말씀하신 것처럼 한 80여일째 접어들었습니다. 예. 그래도 뭐 사장과 또 이사당, 또 이사들의 움직임이 없고, MBC와는 달리 지금 KBS는 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하자면 민주노총 산하에 있는 언론노조 KBS 본부 뭐 이런 좌편향의 노조입니다. 이 노조원들이 이제 이 사내 게시판에서 글을 올려서 방송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네. 비난하는 여러 가지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하. 특히 지난 15일 날 지진이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포항에서요. 네네. 그래서 이제 포항 지진이 일어나서 이제 방송을 그동안 하고 있던 일부 기자들이 이 속보도하고 뉴스 취재 보도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글을 올리기를 눈 감고 귀 막아서 잠시 행복한 사람들이다 이라는 제목으로 그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아, 말하자면 어, 방, 그 포항 지진 발생한 전후에 방송한 사람들 모두 이름을 쫙 기명을 해서 이 사람들이 공영방송 KBS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다. 또 허허, 예. KBS인이라고 칭하기에는 부끄러운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 명단을 발표해서 했고요. 방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국가 재난 상황에서 기자가 재난 방송을 한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죠. 그렇게 일을 한 사람들 명단을 보고 발표를 하면서 부끄러운 사람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 뭐 창피, 수치감 뭐 이런 것을 주어서 압박하려는 시도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글쎄요, 이 사람들이 그런 압박을 받는다고 쉽게 물러갈 사람들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다수 노조가 언론 노조 KBS 본부고, 이 사람들이 많은 상황에서 지금 다수의 이름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야, 참, 그 사람들 명단이 오히려 세상에 좀 알려져야 되겠네요. 그, 다수 노조, KBS 노조본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예. 인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그러는 거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의 그 명단이 좀 세상에 알려져가지고, 그 사람들이 좀 부끄러움을 당해야 될 사람들이네요. 아니, 지금, 그렇습니다. 나라의 그 지진, 그 재난 상태가 발생이 됐는데, 네, 방송이 눈 감고, 입 다물고 있으면은 어떻게 국민들이 그걸 알고, 예? 상황을 맞습니다. 알 수 음,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그렇습니다. 보도하는 그 동료 기자들을 향해서 오히려 비난하고, 예? 방송 KBS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낙인 찍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예, 예. 아, 지금 이 기자뿐만 아니라 예, 아나운서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아나운서들도 재난 상황이 발생하고 난 이후에 예, KBS에서 성금 모금 방송을 했습니다. 예, 예. 성금 모금 방송에 참가했던 아나운서 등을 포함해서 그 아나운서들에게 그 마이크를 내려놓아라 이런 글을 올리고 하하. 어, 그 일부는 그 승급 방송을 할 때 그 카메라를 흔드는 등의 업무 방해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야, 정말 그래서 몰상식하네요. 네네. 오늘 다시 언론 글에 보면 이제 이 아나운서들은 그 방송을 참가하고 있는 아나운서들에게 방송을 하지 말 것을 종용하면서 자신들의 이름까지도 다 밝혔습니다. 말하자면 이 성명서를 올린 사람들의 이름을 자기 기수별로 이렇게 밝히면서 아나운서는 치열한 경쟁을 뚫고 그 자리에 선 사람들이다. 자부심을 잃지 마라. 싸구려 보직이나 영혼 없는 방송에 몸을 맡기지 말라. 뭐 하하. 우리는 방송하는 로봇이 아니다. 뭐 이런 네.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방송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종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심지어는 어, 방송하고 있는 사람의
빨리 방송을 그만두고 내려오지 않으면 네. 앞으로 영원히 방송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올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해요. 아유,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니지만,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다수가 굉장히 많은 압박을 하고 있고, 그 사람들에게 어떤 때는 신변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까지 이렇게 말하자면 집단 따돌림, 모욕 주기, 창피 주기,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게 공영방송의 직원 또는 기자, 아나운서, PD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죠. 얼마 전에 KBS 이사들의 사퇴를 위해서 이사들이 근무하고 있는 학교나 또는 사무실에 찾아가서 집단 시위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이른바 이 행태 비슷한 짓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얘기는 예, 알려져 있죠.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데도 이 사람들에게는 그게 들리지도 않고 그야말로 보이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가 재난 상황에서 파업 기금을 모금한다며 술판을 벌인 그런 이야기가 저도 얼핏 그냥 봤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예, 참 이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은 지난 15일이 지진이 났지 않았습니까? 그 예, 이튿날인 16일 날 예,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KBS 본부 경남 지부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경남 지역에 있는 KBS 네, 방송사 예, 노조원들이죠. 예, 이제 파업 기금을 마련한다고 창원 시내에 있는 한 호프집을 임대를 해서 음, 일일 술집을 했다고 합니다. 네, 네, 그 자리에 이제 많은 사람들을 초청을 했고 예, 자신들 주장에 따르면 한 50여 명의 그 지역에 있는 사회단체 또는 다른 언론사 직원들 또 나왔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이 장소에 그 기자들이 출입하는 출입처의 공보관이라고 있습니다. 네, 공무원들이거든요. 기자를 네, 상대로 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예, 예, 그 사람들도 와서 이제 뭐 술을 마시는지 또 나가면서 그 이른바 성금이라고 해서 금품을 건넸다 하는 그런 주장들이 제기가 됐습니다. 음, 어, 말하자면 그 출입처의 기자가 이런 행사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알린다면 거기 공무원들이 특히 지방 같은 경우는 가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요. 문제는 이런 그 국가적인 재난 상황이었던 15일과 16일에도 여진이 계속 이어졌고 계속 그 네, 주말 내내 이제 지진 공포에 떨었는데 그런 행사를 할 것이 아니라 빨리 업무에 복귀해서 재난 방송을 해야 될 사람들이 이른바 그러게요. 술 장사, 술판을 벌이고 또 네, 외부 사람들로부터 파업기금이라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면 이건 중대한 문제죠. 이건 사실상 부정청탁방지법, 즉 김영란법 위반되는 사례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사측도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음, 지금 이 상황을 보고 놓고 보면 파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나 또 파업을 하면서 벌이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정말 비정상적이고 비이성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오히려 당당하다고 적폐청산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러고 스스로 자기들의 행동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는데 과연 이걸 어떤 국민들이 이해해 줄까 걱정을 합니다만은 문제는 이제 이들 스스로가 자기들 뒤편에는 뭐 정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MBC가 이제 사장이 이제 나왔지 않습니까? 예, 이사회 결정으로. 그런 상황에서 KBS는 지금 사장이 그대로 있고 파행되고 있지만 방송이 그대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노조원들이 상당히 지금 심리적으로 위축이 돼 있고 또 불안하다. 왜냐하면 벌써 파업을 하고 난 뒤에 80여일 지났으니까 한 두 달치 급여가 제대로 지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 이게 지금요? 이제 네네 그렇다고 보니까 3개월, 4개월 이렇게 이어지고 그렇게 되다 보면 상여금이나 다른 급여에 또 퇴직금 같은 데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실상 큰 다급한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고 같이 한솥 때 밥을 먹었던 직원들에게 이런 협박성 멘트 글을 쓴다는 거 상당히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KBS에서는 문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과거
한 3개월 저희가 파업을 한 적이 있었어요. 지난 대선 때. 네. 2012년도에 한 90일 동안 파업을 했는데, 그때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했고, 지금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네. 뭐 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은 사측으로서는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들이고, 이게 이제 매달 급여에서 나가는 게 눈에 보여요. 이 격리부에 있는 사람들로서는. 그래서 지난 해인가요? 하여튼 파업 이후에 급여가 한 150억 정도가 지급되지 않은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파업을 하고 있는 근로자들에게는 타격이겠죠. 네. 그렇게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사측에 당부한다고 하면서 방송을 방해하는 행위를 엄단하고 하라.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것인가 하면서 이렇게 조금 그 성명서 내용에는 있던데 뭐가 조금 어떤 그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모양이죠? 굉장히 미온적이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네. 물론 사장을 포함해서 이사장 모두가 노조원들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어서 뭐 위축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네. 그렇다고 사장이 현재로 그 직을 수행하고 있는 동안에는 사내의 기강을 확실히 잡아야 되고, 또 음. 법과 원칙을 세워서 네. 이런 불법 행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특히나 이런 그 노조원들이 강한 압박 가운데서도 방송을 하고 있는 사람들, 정말 소신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그 공정방송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무언해 또는 그 유형에 이런저런 압박을 당하고 있다면, 사측에서 그런 사람들을 색출해서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뭐 조치를 취해야 할 텐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 저희로서는 굉장히 사측도 눈치를 보고 있는 것들이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사측이 적극 나서서 이런 행동을 못하도록 적극 대처하라, 이렇게 성명서에 밝히고 있습니다. 예. 지금 방송국들이 지금 그렇게 파업을 하고 하다 보니까 또 방송의 그 사각지대가 지금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은 흥진호 사건도 지금 파헤쳐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조금 나오다가 만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일례로는 그 성남의 그 김사랑이라는 여성 시민이 있는데 길 가다가 경찰에 의해서 정신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요? 예. 예, 예, 경찰에 의해서 납치되다시피 정신병원에 넘겨져서 있다가 시민들이 이 소식을 듣고 달려가서 꺼내오는 사건이 지금 유튜브 상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근데 방송에서는 어느 한 곳도 지금 보도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KBS만의 문제가 아니라 파업을 하고 있지 않는 언론사들도 문제인데요. 네, 이 정권에 부담이 되거나 문제가 되거나 또는 이 정권에 불리하다고 판단되어지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거의 보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 흥진호 사건도 네, 사실상 이게 핵심은 여러 가지로 의문이 많이 나가고 있는 이 사안인데, 언론들이 이 흥진호라는 이 배가 북한을 들락날락거리고 열흘 동안 10명을 태운 배가 일주일 동안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이거에 대한 그 후속 보도가 없고 의문 제기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 가족들이나 선원들이나 신원이나 그들의 임무나 건강 상태나 그 이후에 어떻게 됐다는지 뭐 정부도 발표가 없고 언론도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에 살아있는 언론이 말하자면 파업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주장하는 대로 권력을 견제하고 비판하고 감시한다고 하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또 말씀하신 것처럼 김사랑이라는 사람, 저도 뭐 내용은 자세히는 모릅니다만은, 어쨌든 그 성남에서 잘못하고 있는 걸 지적하고 이러니까 그걸 경찰에서 그냥 정신병원에 감금해버렸다든지, 뭐 이건 네, 지금 지상파 방송에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 지금 그저께 얼마 전에 판문점에서 북한 병사가 남한으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 그렇죠. 과정에 이제 총격을 맞고 쓰러졌고 수술해서 이제 살려놨는데, 기본은 그 북한 병사의 생명 하나가 소중한 건 틀림없습니다만은, 이 소중한 병사의 생명을 살린 만큼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 북한 병사가 남한 쪽을 향해서 40여 발의 총탄을 쏘았고 또 군사 분계선을 넘어왔던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네, 즉각적으로 남쪽에서, 우리 쪽에서도 상황을 대응 사격을 해야 되고 또 저쪽에 대한 반격을 해야 되는데, 이런 기사는 전혀 나오지 않고
뭐, 그 병사의 몸에서 기생충이 몇 마리 나왔네. 그래서 어떻게 됐네. 또 구출을 어떻게 했네. 영화 같네. 사실은 이런 주변부 이야기들이, 중심으로 들어가 버리고, 중심 이야기들이 사라져 버리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언론은, 정말 기이하고도 이상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제대로 제도권 언론에서 보도를 하지 않고 있으니까, 유튜브라든지 이런 다른 매체에서, 1인 매체라든지 이런 대한 매체에서 보도하고 있는데,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 정부에서 검열을 한다든지 뭐 발표를 의도적으로 숨긴다든지 뭐 이랬기 때문에 그 독자들이나 시청자들이 뉴스를 믿지 않고 보지 않았던 상황들인데 지금은 엄연한 그 촛불 혁명을 했다고 하고 대통령께서 유엔에 가서 다른 어느 나라보다 자랑스러운 시민혁명을 이룬 그 나라라고 자랑을 한 이런 나라에서 언론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고 보도하지 않고 있다면 이건 정말 부끄러운 나라죠. 그래서 언론들이 빨리 제 위치로 돌아오고 기자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를 간절히 지금 저희들도 바라고 있습니다. 예. 그 얼마 전에 또 국감장에서 또 이렇게 그 참고인으로서 또 이렇게 발언도 뭐 이렇게 하시고 하시는 그 소신껏 이렇게 그 발언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그 네티즌들이나 또 국민들이 지지해주고 또 격려를 해주는 그런 글들을 저도 많이 봤는데 어떻게 뭐 그 어떤 여파 같은 건 없습니까? 뭐 또 우리 저 위원장님에게 어떤 또 위해를 가한다거나 협박을 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또 여전히 있습니까? 어, 뭐, 뭐, 유해라기보다도 저희는 워낙 소수기 때문에 네. 사실 언론에서 저희는 알리고는 싶은데 알리고 나면 그 부작용이랄까 이런 것이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말하자면 노조가 숫자도 적은데 나선다 뭐 이런저런 걸 해고 두고 보자 뭐 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렇다고 저희는 이 잘못된 것을 알리는 일에 조금 더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그날 국감에서도 여당 의원이 공영노조 노조원이 모두 몇 명이냐 그래서 얼마 안 되는 노조원인데 왜 여기 나왔느냐 뭐 이렇게 시비를 걸었습니다만은 그 일을 있고 난 이후에 저희가 성명서를 올리면 그 성명서 댓글에 여기 있는 언론노조 소속 노조원들이 노조원 숫자도 밝히지 못하면서 무슨 이런 거를 올리냐 또 심지어는 똥글 이런 똥글을 왜 올리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글을 쓴 사람도 있어요. 네. 여러 가지로 뭐 이런저런 시비도 하고 하지만, 저희는, 숫자는 얼마 되지 않지만, 그러나, 그, 많은 숫자가 나쁜 길, 악한 길, 잘못된 길로 가는 것보다 적은 숫자지만 옳은 길, 의로운 길로 가는 것이 저희는 맞다고 확신하고 있고, 또, 그 역사는 다수에서 변화되거나 바뀐 것이 아니라, 확신에 찬 소수가 바꿨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저희 노조원들 숫자는 얼마 안 되지만 정말 그분들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한치 헛들어짐 없이 저희가 내부에 단결을 하고 결속해서 KBS가 정말 그 정권의 홍보 방송 또는 좌편향된 가치를 심는 그런 전파가 되지 않도록 똘똘 뭉쳐서 지금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KBS 내에는 세 개 부류의 그 노조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소속돼 있는 제3노조 공영노조 네. 에는 인원이 가장 적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 이렇게 성명서를 발표하고 어떤 그 소신을 굽히지 않는 그 KBS의 그 정상화 또 정도를 위해서 이렇게 외쳐오고 오시는 동안에 다른 노조원들이나 비노조원들 이런 분들이 이제 조금 어떤 그 마음의 변화라든지 제3노조에 이렇게 호응하고 동조하는 그런 변화 같은 거는 좀 어떻게 감지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뭐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기는 한데요. 예. 지금 이 정권이 이제 좌파 정권이고 네. 또 다수 노조가 그 정권과 호응을 뭐 했다는 느낌도 들고 그래서 그 KBS 공영 노조에 대한 압박도 있고 뭐 그런 움직임들이 들어 보이고 하니까 예. 사실 외부에서 저희 공영 노조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도 조금 주춤하고 있고 지금 거의 대부분이 다 노조원들이
뭐라 그럴까, 활동을 드러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숨어서 하는 뭐 그런 상황들입니다. 다만 언론 노조 KBS 본부 저기에 있는 사람들은 숫자가 다수니까 집단의 힘을 이용해서 뭐 활동하는 것 같은데 저기서 이제 이리저리 몰려다니기도 하고 자기들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면서 이제 압박을 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 1노조라고 해서 또 다른 노조와 저희 공동 노조는 비교적 이렇게 뭐 드러내놓고 활동을 하는 그런 성향은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 저희 노조에게 뭐 들어오겠다 또는 그 나가겠다는 사람은 없고요.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도 있기는 한데 좀 상황이 진정이 되면 네. 그때 하겠다는 사람들도 있어서 지금은 관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지는데 저희로서는 그 사람이 숫자가 많고 적은 게 절대 가치 기준에 아니다. 적은 숫자라도 옳은 길을 가는 자, 그것이 방향이 중요한 거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가치관, 방향, 그 강령 이것이 중요하다. 아무리 힘센 사람이 많이 모여 있어도 그 사람들이 행패 짓을 하면 깡패고 조폭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숫자가 적어도 공영방송이 제대로 방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감시하고 또 내부에서 꾼하게 견제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비노조원들도 많이 있나요? 비노조인데 그게 많지는 않아요. 아, 거의 다 소속은 돼 있는 모양이죠? 예, 예. 지금 복수 노조이기 때문에 음. 노조가 세 개이지만 들어는 여기 노조 저기 노조도 중복으로 가입된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지금 그래요? 이제 이 방송사의 노조라는 게 아시겠지만 뭐 방송사는 비교적 고임금 근로자들입니다. 네.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뭐 근로 조건이나 임금 개선 이런 걸 가지고 파업을 하거나 노조 활동을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음, 제가 보기에는 이 방송사의 노조 활동이라는 건 거의 정치적입니다. 그러니까 정권의 향배에 따라서 어느 정권에 힘을 실어준다든지 또는 정권 교체기에 들어가서는 어느 정권의 탄생을 돕는다든지 뭐 이런 류의 의향을 갖고 일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이 노조 활동에 무관심한 사람들은 아주 무관심하고요. 또 적극적인 사람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혹 그렇게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 보면 노조원이 아니라 정치인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궁금해서 여쭙는 것은 지금 제3노조의 어떤 우호적인 상황을 보고 이렇게 가입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 뭐 거의 좀 소강 상태이긴 하지만은 그 사내에서 서로 노조의 그 소속된 노조가 다르다 보니까 어떤 또 앙숙처럼 막 으르렁거리고 이렇게 마찰이 일어나고 그런 불쾌한 어떤 마찰이 일어나고 그러는 경우는 뭐 잦지는 않는 모양이죠? 그런 경우는 많죠. 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아, 많아요? 그러니까 불편한 경우가 이제 노조가 서로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면 만나도 인사도 하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고요. 뭐 일례로 저기 언론 노조 KBS 본부위원장이 저하고 같은 성씨고 한 그 본향입니다. 원래 따지면. 그런데 저희는 서로 인사도 안 해요. 그 친구는. 그러니까 어떤 상황들이냐면 지금 그 노조원들끼리 한쪽은 파업에 참여하고 있고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쪽 서로에게 그러니까 파업을 하는 쪽은 굉장하게 지금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쪽에게 빨리 파업에 참여하라고 독려하고 하는 분위기고 그래서 그런 분위기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도 아주 그 냉랭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조금만 부딪혀도 뭔가 터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이 좀 팽배해 있는 상황이고요. 극히 조심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지금 소리가 잘 안 들리나요? 네네. 아, 일전에 그 파업을 중단하겠다는 얘기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파업을 중단한다는 그 노조원들은 1노조인데요.
예, 그러니까 1노조가 제일 큰 노조 아닙니까? 이제 1노조가 제일 큰 노조가 아니고요. 예. 원래는 1노조가 제일 컸는데 이제 언론노조 KBS 본부가 제일 큰 노조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그럼 순위로 노조원들이 그게 지금 2노조입니까? KBS 언론노조 본부가? 그러니까 그 규모를 보면 2노조가 된 셈이죠. 언론노조 KBS 본부가 두 번째에 있는데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거기로 또 대거 가입한 사람들이 늘어나서 2,200여 명으로 거기가 숫자가 제일 많고 둘째 이제 KBS 노동조합이라고 해서 주로 기술직 엔지니어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 그 노조가 지난 10일 날 11월 10일 날 파업을 접고 업무에 복귀를 했습니다. 아, 거기는 복귀를 했군요. 예. 복귀를 했는데 거기는 주로 기자하고 PD 뭐 아나운서 보다는 그 기자와 PD의 90% 이상이 언론노조 KBS 본부, 즉 이노조였던 옛날에 좌파 노조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콘텐츠를 만드는 데 필요한 인원들은 여전히 지금 파업을 많이 하고 있는 셈이고요. 예. 네. 그러면은 파업을 한다라는 것은 그냥 시위하고 자기들 집회하는 쪽에만 시간을 할애를 하고 있는 건가요? 전혀 어떤 그 방송 업무에는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예, 방송 업무에 관여하기 힘드는 것이 이제 규찰대라고 해서 뭐 돌아다니면서 업무에 관여하고 있나 안 했나 감시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자기들끼리 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파업을 하면서 방송 복귀한다는 거는 그거는 뭐 일종의 배반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행동을 하기는 굉장히 위험스럽겠죠. 그래서 뭐 일단 파업을 하겠다고 선언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사무실에 지금 있지 않고 밖에 돌아다니거나 뭐 자기들끼리 집회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별도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냥 전혀 뭐 방송 업무에는 관여를 안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예. 뭐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 뭐 월급을 받을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근데 사측은 분류하기를요, 이제 이 파업을 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행태를 뭐 A, B, C, D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전일 파업한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 사무실에 나타나지도 않고 자기 업무를 수행하는 그 공간에 가지 않은 사람들, 그다음에 B 형태라 해서 뭐 한 4시간, 5시간 또는 3시간, 4시간 이렇게 몇 시간 정도 파업을 하거나 혹은 업무에 복귀한 사람들. 그러니까 일부는 파업을 했다가 뭐 자기 업무에 들어온 사람들. 그러니까 집회는 참가하고 그 나머지 시간은 자기 업무를 하는 사람들.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그렇게 A, B, C, D 등급으로 나눠지고 있지만 그러니까 업무 특성상 뭐 파업을 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 근무를 하게 되는 그런 업무는 별로 많지는 않아요. 업무직이나 그런 정도고 뭐 아나운서직 같은 경우도 자기 그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에 이제 파업을 한다고 해놔놓고 들어가서 그 프로그램에 방송하는 게 나타나면 같은 파업을 했던 동료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겠죠. 그러게요. 그렇기 때문에 뭐 등급을 나눠놨습니다만은 그대로 별로 큰 의미가 없지 예, 않나 그렇게 의미가 생각이 없다. 듭니다. 네. 예, 아유, 참, 지금까지 그렇게 오랜 동안 또, KBS의 정상화를 위해서 참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또 이렇게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좀 한 말씀 해 주시죠. 뭐 당부 말씀을 드리기보다도 어쨌든 KBS는 공영방송으로서 국민 여러분들의 방송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의 방송도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의 방송도 아니고 또 자유한국당의 방송도 아니고 국민의당의 방송도 아닙니다. 좌파나 우파나 모든 국민이 2,500원의 수신료를 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 KBS입니다. 따라서 이 KBS가 특정 정파나 특정 정권에 의해서 장악되거나 또는 그 정권의 정책을 홍보하는 매체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모든 국민이 보고 보편타당하게 이해가 되는, 그래서 수긍이 되는 그런 방송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다투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의도대로 방송을 하겠다 하는 것이 주요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방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더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KBS를 정말 어떤 이념의 홍보 도구가 아닌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공영방송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많은 격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 KBS 제
3노조인 공영노조 성창경 위원장님의 그 성명서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 지금까지 전화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힘내시고 많은 국민들이 지금 주시하면서 지켜보고 또 응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선구자 방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